자, 볼까요? 그 첫 문장을 해석하기가 아직 많이 힘드시면 그 외부 지문을 멈추세요. 멈추시고 그냥 딱 2주 정도 잡아서 저희 독해 원리에 나왔던 문장들 있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야지 독해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생겼는데 외부 지문을 막 건드려버리면 계속 독해 막히면서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4주 동안 이 자료에 다 있거든요. 다 있으니까 나는 첫 번째 문장을 아직까지 극복 못하겠다. 예? 근데 첫 번째 문장 극복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을 거의 90%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사고가 되고 정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팍팍 막힌다. 구조나 이런 게 막힌다. 그러면 독해 원리를 다시 내놓고 한 2주 정도 잡으셔가지고 그냥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거기 있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든 구조 다 있다 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구조가 3주차 지난번에서 이제 첨가되는 게 구조적인 게 한 2개? 제 기억으로. 그 다음에 그 리드에 관한 게 1개? 제 기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배웠고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외부 지문 공부할 때도 첫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멈추시고요. 해설지 보고 해설지랑 영어랑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면 끼워 맞추면은 구조를 역추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꾸며졌구나.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거 하시면서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막히는데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으면 이게 실력이 안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장 1순위는 첫 문장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냥 독해 원리 이거 그냥 내 걸로 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이게 보입니다.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think of A as B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뭐다?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자, touch, 촉감을 시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됐죠? think of A as B. 자, but 그러나 자, it is every bit as time-based as it is spatial.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조금 짧지만 어려운데 동등비교입니다. 알겠죠? 동등비교는 어떻게 보시냐면 보세요. I'm as tall as h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나는 그만큼 키가 크다 해석이 되죠? 예? 근데 이 동등비교 자체가 문장에 팍 들어가 있잖아요. 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s가 있는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나는 키가 큽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키가 큽니다라고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만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짧은 문장을 우리가 볼 때 나는 키가 큽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에서 이 동등비가 보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빼야 돼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촉감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은 is every bit time based 하나하나 뭐냐면 뭐다?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만큼?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아시겠어요? 네, 쓰십시오. 내가 공부했던 게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쉬워져요, 영어가. 알겠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자, carry out은 이제 그 뭔가를 실행하다 이런 말이고요. 수행하다. 비싼 게 이제 carry on이 있는데, carry on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 뜻이고요. carry out은 수행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뭐다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자, to see for yourself. 너 스스로 뭐다? 그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야? 그 실험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됐죠? 네, 쓰시고요. 자, carry out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수거 같은 거는 이제 문장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수거집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수거집을 따로 외우면 헷갈려서 못 외워요. 예? 거기 있는 게 다 자주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문장 길어서 이제 겁내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자, 당신의 능력인데. 자,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그래서 make use of는 use랑 같은 말입니다. 사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 촉감을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자 이래요. 자, search as는 예를 들면 이 말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알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얘가 지금 동사죠. 그럼 예를 들면 촉감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buttoning your shirt, 셔츠에 이제 버튼을 단추를 이제 채운다든지 자, 아니면 unlocking your front door. 그래서 어둠 속에서 뭐다? 그 문을 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래요. 어쨌든 이게 뭐다?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자, continuous time varying pattern. 그래서 계속적인 자, 시간에 의해서 뭔가 변화하는 어떤 패턴들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됐어요? 자, 뭐에 있어서? 촉감에 있어서. 됐죠? 쓰시고요. 문제 푸시면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그려지셨나요? 네? 어떤 글이었어요? 어떤 글이었어요? 촉감. 그러니까 글의 특성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네. 처음에 보시면 지금 봐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돼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글이에요? 통념비판? 이것도 통념비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도 통념인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돼 있잖아요. 이게 통념이라는 얘기입니다. 통념. 통념 비판 글입니다. 통념 비판.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글을 딱 만났을 때 실제 이제 뭐 기출에도 뭐 통념 비판, 실험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글의 종류는 한 6, 7가지만 딱 알고 계시면 이게 딱 나왔을 때 이거 통념 비판이네. 시간 열거네. 이것만 딱 잡는 순간 이제 정답률은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다? 촉감을 시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통념 비판이 바로 됐죠? 벗이 나왔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아, 촉감은 시간적인 현상이야.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뭐다? 자, every bit 하나하나 이 말입니다. 됐죠? 하나하나 뭐냐면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답니다. 뭐만큼?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됐죠? 자, 당신은 실험해 볼 수 있대요? 그럼 여기 실험 보시고 아 이거 실험 결과구나 이렇게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첫 문장에서 잘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네가 실험해 볼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럼 실험해 보니까 아 이게 틀렸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또 촉감 들어왔죠? 자, 네가 보다 복잡한 어떤 촉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뭐 버튼을 채운다든지 이런. 됐죠? 그래서 다크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터치입니다. 터치. 소재가 들어왔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 터치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인 시간. 됐죠?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변하는 어떤 패턴이 달려있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감각에 있어서. 감각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이래요? 처음에 바늘로 찔렀을 때 별로 안 아팠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아픈 겁니다.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그겁니다. 그러면 핵심어가 뭐냐면 지금 터치고 시간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가 수능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인데 이게 정답률이 좀 낮았습니다. 이게. 알겠죠? 낮았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촉감은 시간적인 현상이다. 이거 찾으시면 되죠? 연습이 되시면 보기 전에 있잖아요. 자신이 생겨요. 아,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자신이 생깁니다. 자, 소재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촉감이죠. 자, 1번을 보시면 촉감과 뭐다? 모음은 움직임이죠. 이게 두 가지 주된 요소랍니다. 맞아 아니에요? 아니죠. 움직임에 대한 얘기 없죠. 자, 2번. 자, 반갑게 뭐가 있어요?
time does matter 이렇게 나왔네. 시간이 중요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시간이라는 건 지금 뭐다? 촉감에 있어서의 숨겨져 있는 본질이다. 맞아요? 그럼 촉감에서 뭐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정답 2번. 됐죠? 3번. 어떻게 오감을 사용하는지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얘도 아니죠? 탈락. 자, 4번. 촉감의 역할입니다. 자, 뭐 하는데? 자,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촉감의 역할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오답.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터치 들어갔죠? 시간 들어갔죠? 이랬죠? 그래서 얼핏 읽으면 4번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촉감의 역할인데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촉감의 역할입니다. 누가 누굴 만들어요? 지금 4번에서 다시 시간의 개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촉감의 역할입니다. 누가 누굴 만들죠? 촉감이 시간을 만들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1번, 얘가 2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촉감으로 뭐다? 시간 개념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읽은 지문은 뭐였어요? 촉감은 시간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촉감은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였죠? 예? 누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고 얘가 뭐다? 2번이지? 그럼 얘가 지금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이게. 예? 상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걸려들기 쉬운 그런 오답인 거죠. 이게 보세요. 그나마 얘가 이제 4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4번이랑 2번이랑 위치가 바뀌잖아요. 정답률 더 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보기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완전 반대말. 놀랍죠? 근데 이걸 답으로 해요. 알겠죠? 탈락.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지만 가장 말이 안 되는 보기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5번은 자, 놀라운 어떤 기능인데 촉감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뭐로써? 자,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서 지식 얘기 없잖아요. 얘도 탈락. 정답 2번. 됐죠? 네. 그래서 보기 보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나중에 독해가 사고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독해가 재밌어요. 네? 근데 이게 안 잡히면 괴로워요. 이게 괴로워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단어장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어장은 뭐 독해 원리니 속반일이 다 집어치고 단어장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단어장 정리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를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카페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예? 외우세요. 예? 그 뭐 클릭수가 높아지면 제가 뭐 돈을 법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동참해서 습관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알겠죠? 자, 14쪽 보시고요. 14쪽. 자, 기지개를 한번 쭉 켜보세요. 쭉 켜보세요. 자, 기지개를 쭉 켜라니까 대부분이 켜고 있잖아요. 윗몸 왜 이렇게 10개만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죠? 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을 잡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잡으면 하기 싫어요. 예? 단어를 외우더라도 예를 들면 하루에 5개씩 외우기 할만하잖아요. 5개도 많은 건 3개씩 외우기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래요. 근데 하루에 50개씩 외우기 못해요. 이틀 가다가 그냥 뭐다? 주저앉고 맙니다. 예?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헬스장 가서 2시간 동안 운동하기 이러면 못해요. 팔굽혀펴기 2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딱 잡았을 때 내가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접근 가능성이 높게 세우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팔굽혀펴기가 뭐 1개, 2개 아유 별거 없지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근데 뭔가 꾸준하게 해본다는 건 뭐냐면 그 꾸준하게 뭔가 하나를 하잖아요. 하면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예? 영어에서 만약에 단어를 그렇게 외웠다 그러면 그 단어가 독해, 문법 확장되고요. 그래 다른 과목까지 확장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체크리스트 하시면서 그걸 뽑아서 다른 과목에도 체크리스트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뭔가 꾸준하게 해본다는 거는 힘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거랑 안 하고 있는 거는 완전 달라요, 이게. 공부하시는데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 또 두 번째 뭐냐면, 만약에 팔굽혀기를 뭐 1개, 2개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1개, 2개에서 안 끝나요. 5개는 합니다. 5개 해보면 또 힘이 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6개 하고 7개 하고 이렇게 돼요. 그게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막 정말 세계적인 자주성가가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고 딱 일어나서 이불 자리를 정리하라. 거기서부터 이제 성취감이 생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지속성 있게 하나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저도 막 저질러 놨잖아요, 지금. 예? 내 삶을 내 마음대로씩 못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습관 바꾸려고. 책 하루에 10분 읽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타이머를 10분 딱 맞춰놔요. 맞춰놓는데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책을 끄집어서 읽어요. 읽는데 10분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 10분 안에 안 멈춰요. 왜냐면 뭐라도 하나 올리려면 제가 공감 가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도 하나라도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읽더라도 조금 더 이제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막 30분 되고 40분이 돼버려요. 그게 무섭다니까. 팔굽혀기 1개 이게 무서워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이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본다는 거. 그래서 원래 지금 챌린지가 이제 저희가 한 달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다음 주에 리셋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으시고요. 하루에 단어 5개? 누구는가는 비웃을 수 있겠지. 근데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달라요. 야, 5개 할 바에 안 하지? 생각해봐요. 5개씩 지금까지 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달 동안 단어 외웠던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돌아보면 한 달 동안 외운 단어 별로 없어요, 이게. 예? 집에 와서 우리가 막 주머니에 동전 있으면은 막 아무 데나 막 던져 놓잖아요? 예? 뭐 통 같은 거 있어 던져 놓잖아요? 던져 놓다 보면 어느새 그게 막 쌓여져 있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하세요. 하시고. 왜 안 하지, 근데? 저는 만약에 앞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제가 뭘 준비하는데, 야, 이거 해? 그럼 저는 다 할 거거든요? 진짜? 해보고 아니면 욕하지? 저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해보면 됩니다, 이게. 제가 심심하고 외로워서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저도 진짜 바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엄청나게 바쁜데?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잘 되시려면 수업도 중요하고 습관도 너무 중요해요. 습관도 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막 다음 편 안에 나오니까 막 희열감이 막 느껴지죠?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간에 좋았던 옛날 시절에 당신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데 천천히 받는답니다. 이래요. 뭘 통해서? 자, through good deeds, 좋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 accomplishment, 다른 어떤 성취를 하는 겁니다. 예? 시험 쳤는데 뭐 1등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래요. 자,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with the advent of social media. 자,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됐죠? 그래서 뭐 상태라고 보셔도 괜찮고 그냥 뭐뭐와 함께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둘 다 의미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자, 인내심이 없어졌답니다. 자, 뭘 위해서? 자, immediate answer, 즉각적인 대답을 위해서. 예? 뭔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어진 거죠, 아이들이. 혹은 like 좋아요를 막 기다리는 거야. 예? 그래서 챌린지 하신 분이 올리면 제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써드려요. 예? 제 것만 좋아요가 없어요? 달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 갑자기 비굴해졌는데. 달란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막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 아, 갑자기 비굴해.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좋아요나 아니면 즉각적인 이제 그 대답을 기다리는 건데, 몇 분 안에. 근데 어떤 몇 분이냐면, sending that urgent piece of information. 이때 this,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긴급한 정보를 자, sending out. 보내고 나서 몇 분 안에 좋아요나 이런 것들을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정보를 보내는데, 자, 뒤에 뭐다? 명사죠? 전치사죠? 그러면 어떤
그 텍스트로서 보내는 거죠.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그룹에게. 아니면 자, 수백 명의 어떤 친구들에게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명사 주어 동사죠. 뭐 생략이에요? 목적격 관계에서 생략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다? 축적해왔던 수백 명의 친구들에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전 세계에게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서 몇 분 안에 라이크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걸 할 때보다 얘네 인내심이 없답니다, 지금. 됐어요? 예, 적으시고요.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예?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어차피 계속 안 눌러줄 거면서. 됐나요? 자,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도파민이. 자, 도파민에 대한 어떤 보상입니다. 우리 이 도파민이 뭔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걸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즉각적인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도파민에 대한 어떤 보상이잖아요. 예? 보상이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일단 긍정이잖아요. 이래요? 이 보상이 기여를 한답니다. 어디에 기여해요? 시간에 기여하죠. 예? 스펜드 타동사 PP. 쓰여지는 시간에 기여한대요. 어디 쓰여집니까? 소셜 미디어에 쓰여지는 시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쓰시고요. 또 지문 하나하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소재에서 그 good old days 당연히 잡으셨겠죠? 맞아요? 이거는 당연히 못 잡으셨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딱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좋았던 옛날 시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옛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열거? 시간 열거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가 뭐다? 시간 열거구나. 그 다음 앞에 굿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옛날에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죠? 그럼 옛날 긍정입니다. 그럼 반대 개념에서 오늘날에는 부정이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까지 먼저 사고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 단어까지만 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절대 이걸 못 봐요. 그냥 이제 해석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틀이 다 잡혔죠? 자, 그러면 좋았던 옛날 시절에는 뭐냐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데 천천히 받았답니다. 그럼 천천히는 긍정, 부정은 뭐다? 빨리는 부정이죠. 자, 뭘 통해서? 좋은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성취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다? 오늘날로 돌아왔죠? 이제부터는 부정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럼 아이들이 뭐다? 인내심이 없어졌네요. 부정으로 바뀌었죠? 했죠? 자, 뭐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이나 좋아요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어진 겁니다. 정보를 보내고 몇 분 안에?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결론이 문제인지 해결책인지 그것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thus 왔죠? 결론어입니다. 결론어. 그래서 도파민의 보상. 그럼 이 보상이란 단어는 긍정이잖아요. 예? 근데 즉각적인 피드백에 대한 도파민의 보상이잖아요. 즉각적인 피드백은 여기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뭐다? 도파민이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에 기여하냐면 소셜 미디어에 쓰여지는 뭐다? 시간에 기여한답니다. 그러면 좋아요를 누가 눌러주니까 예? 도파민이 막 생긴다는 얘기죠.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나는 계속 뭐 할까요? 인스타에다가 뭐다? 뭔가 자극적인 사진, 소식들을 막 올리겠죠. 또 좋아요를 받겠죠. 이겁니다. 전체 내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정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문제점이구나. 그래서 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세요. all days까지만 보고 우리 글의 흐름을 다 예측한 겁니다. 알겠죠? 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보기 볼까요? 자, 그래서 현재는 부정,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소셜미디어가 쭉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자, what makes social media addictive? addictive 중독적인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럼 무엇이 소셜미디어를 중독성 있게 만드는가? 그러면 마지막에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다? 소셜미디어에 계속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중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은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차이입니다.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가 일단 등장해야 되죠. 탈락이고요. 3번. 자, 중요성인데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제해야 되는 중요성. 문제예요,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죠. 이 글은 뭐다? 문제점이죠. 해결책 탈락. 됐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보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왜냐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풀지 이런 관점을 절대 못 보거든요. 근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질지가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4번 보시면 자, 어떻게 정보가 퍼져나가는지. 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니죠. 자, 5번 효과죠. 그럼 일단 이 효과라는 거는 이거는 긍정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는 문제점이죠. 이래요? 그럼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어떤 효과입니다. 뭐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얘도 뭐다? 아니죠. 그 정답 1번. 됐죠? 자, 5번 푸시고요. 그 처음에는 속도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풀락을 했을 때 남들은 다 풀었는데 나는 못 풀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복습하시면 돼요. 속도는 어차피 빨라져요. 근데 그 속도를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를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습이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결국에 이게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정확하게 또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좋은 어떤 건축과 그래 좋은 뭐다? 공학이 둘 다 뭐다? 예술이래요. 자, 뒤에 타동사 ing 목적어죠. 그래서 둘 다 뭐다? 과학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랍니다. 됐죠? 자, 보충 설명이고요. but 그러나 자, they are aimed at 자, be aimed at은 이제 뭐뭐를 목적으로 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전체 이걸 틀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지금 예술이긴 한데 그러나 얘네들은 뭐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자, 예술이라는 것은 어렵답니다. 자, 뭐 하기 어려워요? 정의 내리기가 어렵대요. but 그러나 자, 이 예술은 어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자, to make something 뭔가를 만드는 능력이래요. 됐죠? 근데 뭘 만드냐면 of more than ordinary significance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중요성 이상의 것을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뭐다? 훨씬 더 중요한 거를 만드는 능력이다 이 말이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구조적인 디자인은 자, 뭘 제공해 주냐면 자, huge amount of saving 많이 아껴준대요. 많은 세이빙을 제공한다니까. 그죠? 많이 아껴준다 이 말이죠. 자, 뭐에 있어서? 건설 비용에 있어서 뭐다? 많은 그 절약을 가져다 준답니다. 됐죠? 자, 볼까요? 5번. 자, 일단 이제 벗이 가장 문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시가 나와서 자, 주제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죠. 일단 소재는 자, good architecture and good engineering 이게 소재입니다. 얘네들은 뭐다? 예술이래요. 그래서 과학을 사용하는 예술이랍니다. 자, 그러나 뭐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됐죠? 그러면 건축과 그 다음에 공학은 둘 다 예술이긴 한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됐죠? 네. 한마디로 다르다죠,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예술이라는 소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술이라는 것은 정의 내리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이 예술은 어떤 능력인데 자, 뭔가 평범한 어떤 중요성을 지닌 그것 이상의 뭔가를 만드는 능력이래요. 그럼 예술의 제한 정의죠.
두 번째 문장은 됐죠? 자, 마지막 보시면은 자, good structural design. 자, 디자인이 나왔고요. 이 디자인이 많은 절약을 제공한답니다. 자, 뭐에 있어서? 건설 비용에 있어서. 건설과 디자인이 나왔죠. 첫 번째 문장에서 보다 지금 중위 소재가 뭐였죠? 건축과 공학이었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건축과 디자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뭐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어요? 이 소재랑 이 소재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디자인에 해당되는 게 뭐다? 공학이겠죠. 얘는 뭐다? 건설인 겁니다. 그럼 이 공학이 건축을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목적은 다르지만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얘네들이 뭐다? 도와준답니다. 됐죠? 그럼 둘 다 어떻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단어로 표현된 소재들을 잘 연결시키시면 답이 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공학, 건축은 서로에게 도움된다, 이 말이겠죠? 자, 일단 소재 확인 쭉 갔어요. 자, 1번 보시면 어떤 필요성인데, 자, 컨비네이션이란 말이 왔네요. 조합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공학의 조합의 필요성. 정확히 1번 정답이죠? 됐어요? 자, 2번 보시면 공학의 역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얘네 뭐 때문에 틀렸냐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 매너를 보셨잖아요. 테이블 매너에서 보기에서 뭐가 들어왔었어요? 매너즈를 제가 날렸었죠. 걔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공학의 역할까지는 맞잖아요. 맞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냥 건축이란 말만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2번이. 근데 여기서 뭐냐면 건축의 역사잖아요. 너무 협소한 거죠, 얘네. 알겠죠? 근데 매너즈를 날린 거랑 반대 개념이에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없으면 2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3번은 예술의 우월성입니다. 예술이 뭐다? 과학보다 더 우월하대요. 자, 건축적인 어떤 공학의? 얘도 아니죠. 자, 4번 conflict. 서로 뭐다? 부딪히는 거죠. 일단은 이 두 가지 소재는 뭐다?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부딪힌다 그랬는데 공학을 구조적인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의 conflict, 분쟁, 갈등 뭐 이런 거죠. 이거 안 되겠죠? 자, 5번은 어떤 관계인데 자, 자본과 예술의 관계입니다. 뭔가 건설하는 데 있어서 됐죠? 얘도 소재가 안 되죠? 달라? 정답은 1번. 됐죠? 네. 지금 제일 어려운 주제 제목 요지를 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이따가 기출문제 적용할 때는 저희 배웠던 걸 한번 쭉 적용해 보세요. 알겠죠?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